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발고를 만든 감독 이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골에서 규탁 역을 맡은 이규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골의 음향을 담당한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굴에서 윤검사 역을 맡은 도희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골에서 구목사 역으로 함께한 주민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화 되게 오랜만에 다시 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이제 궁금했던 거는 감독님 혹시 시작 전에 그냥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장편 영화 처음 찍으신 거잖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신기한 게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씬이랑 감상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씬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규탁이 출소해서 사회로 복귀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음악 딱 깔리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 이상의 날개 밴드의 그 20살이라는 곡이 딱 깔리면서 이게 집에 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이제 폭력으로 점철된 영화 내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되게 좀 감성적이고 좀 따뜻한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 찍을 때 규탁 배우님이랑 저랑 단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그때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에 저녁 늦게 넘어가가지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그게 로케가 강원도인가요? 네? 강원도.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눈이 쌓여있는 산을 담아야 돼가지고 강원도 쪽이 제격기를 생각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찍었는데, 와가지고 그 동서울 터미널 내려가지고 저기 어디 뭐 가천대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런 데까지 직접 그냥 저희 둘이서 가면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지막 촬영이었어가지고 찍고 그냥 썰렁탕 먹고 헤어졌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되게 마지막 촬영이라기엔 너무 조촐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뭔가 홀가분하면서도 이제 끝났구나. 물론 편집이라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게 있었지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보면 제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보신 관객분들께서도 각자 마음에 남으시는 씬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감독님들이라든지 배우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분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질문의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중간에 마이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대한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 감독님은 게임 GTA 3를 하시고 계시나요? 이 질문인가요? 거기서 주인공이 이제 착장이 카키색 바지랑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는데, 규탁 배우님이 입고 계시는 룩이랑 굉장히 비슷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GTA라는 게임 특성상 주인공이 이제 무법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말수도 적고, 그래서 혹시 거기 그 주인공에서 모티브를 얻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이걸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GTA 시리즈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CD로 갖고 있고요. 저는 아날로그 사람이라. 그 주인공 이름이 아마 클로드죠. 클라우드. 예, 걔가 이제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GTA 같은 그런 이제 범죄물뿐 아니라 그것 어떻게 보면은 막 복수하는 얘기잖아요. 그 강도짓 하다가 자기랑 사귀던 연인이 자기 총 쏘고 도망가가지고 복수하는 내용인데, 맞아요. 그런데 나오는 그런 약간 좀 노눌프스러운 그런 주인공들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말수 적고, 그리고 옷도 좀 약간 허름하고, 뭐 카고 팬츠, 뭐 필드 재킷 그런 거 많이 입잖아요. 뭐 영화 막 택시 드라이버나 그런 거 봐도 그렇고. 예, 맞아요. 맞아요. 무슨 황해나 이런 영화에서 봐도 약간 그런. 근데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남자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입는 약간 옷이나 이런 거가. 우리 그때 옷을 동묘에서 막 골랐던 기억이 나는데, 규탁 배우님 패딩이 아마 뭐 한 5,000원짜리 패딩 뭐 이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나는 게 그 패딩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또 겨울에 촬영하니까 혹시 따뜻하냐 했는데 하나도 안 따뜻하다고. 거의 네. 비닐 재질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네, 근데 제가 아무튼 그런 의상 같은 거를 이제 동묘에서 많이 사는데 거기 가면 그런 좀 빈티지하고 허름한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GTA 굉장히 광팬이긴 한데 그거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종류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집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동묘라고 하면 배우분들이나 이제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물섬 같은 곳이죠. 많이 가시니까. 네, 네. 질문, 네. 뒤편에 오늘 열성 관객님이십니다. 제 세 타임 다 아닙니다. 2타임만 했어요. 아. 2타임만. 일단 굉장히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상당히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근래 본 한국 영화 중에 너무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근데 좀 궁금한 게 저희 목사 역을 맡으신 민차변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 앞에 단편부터 봤는데 그때 되게 차분하게 연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캐릭터 변신을 하신 것 같고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연기 좀 잘못하면 좀 과하게 보일 수 있고 좀 오버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선을 너무 잘 지키시면서 너무 잘 하신 것 같으셔요. 근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네. 최우림. 아, 감사합니다, 우림님. 아닙니다. 예. 저는 꼭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그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 선이라는 거. 네, 그게 뭐 연출님과도 가장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사실 연출님도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해결의 실마리를 도와주신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놓여있던 터라 뭐 동료분들도 안쓰럽게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뭐 간략히 될지 모르겠지만 앞선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연기 변신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저희는 그냥 해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잘 해냈을지는 늘 미지수지만 일단 어려웠던 지점을 키워드로 뽑자면 저는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인물을 사실 이해가 된다고 해도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님들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인물을 선택할 때 나름의 소신이 호기심이 있어야 이렇게 나름대로 소신 있게 택합니다. 근데 그렇게 택할 수 없는 상황의 배역이었고 이미 지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해진 운명 안에서 최소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엔 호기심이 있었지만 배역에서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제가 인물에 대한 어떤 접점을 찾고 진전을 하는데 제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교집합 중에 확대를 하든가 축소를 하든가 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가늠할 수 있는 선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앞선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분이 안 힘들겠어요. 솔직히 다 힘드시지만 제 힘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늠이 안 되는 힘듦이었어요. 이게 뭐 방향이 보여야 노력을 하던 울면서 매달리던 뭘 할 텐데 이걸 어떤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제가 그런 분들 주변에 두지 않은 것 같아요. 두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좀 이상해요, 배우님. 목도를 한 적은 없어요. 저분도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것도 없고 뭔가 망망대해서 계속 서 있을 때 연출님께서 하루는 로케이션을 같이 이제 갔던 날 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러면 뭐 좋아하시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좋아하는 게 없으면 음식 하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을 제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일단 1차 실마리가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풀렸지만 그것도 조만간 그 한계에 봉착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연출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왜냐면은 저에게 그거를
해당하는 역을 괴롭히려고 시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해보자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고, 더불어서 저 사람을 결국에 이해가 안 된다면 가장 원초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대단히 순수해 보이지만 반대로 원하는 걸 항상 하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밤새 재우던 말든 피곤해도 나 배고프면 울고,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울고, 나 내 거 해결해줘,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것이 욕망의 발현의 근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인물을 오히려 순수한 결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 4인방 중에 같은 것을 꿈꿀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결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열과도 상관없고 그냥 자신의 욕망 실천이 중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욕망의 근원을 둔,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래서 들었던 건 이상형 중에서도 특별히 뭐 이게 수위가 높아서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몰입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이해 측면.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장르 불문이다. 그냥 이게 단순히 어떤 동성에 대한 연모든 이성에 대한 연모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을 타켓으로 그냥 간다, 직진한다,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받고 마지막에 순수하게 접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수하게 욕망하는 것을 집중하기로 하시면서 그래도 되게 훌륭하게 저는 잘 소화해내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걸로 지평을 하나 새로 열으셨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앞쪽. 맨 앞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대한 감독님하고 그리고 각 배우님들 그리고 영화 정말 인상 깊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워낙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볼 만한 주제는 아닌데, 저는 모든 분들이 힘드셨겠지만 주인공인 이규탁 배우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쏟아야 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규탁 배우님께서 이런 감정과 관련된 작업을 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면이 이제 가장 힘든 장면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아이를 유기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어머님이 계시는데.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돈가스를 좋아하는 아이 역을 맡은 이하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5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하다가 놓쳤는데 현장에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한 5-6 테이크 정도 갔는데 그거를 유지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이제 배우님과의 저희끼리는 애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분석을 하다가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와서 이거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정해놓은 콘티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현장에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배우님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둘이 믿고 그냥 느끼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해주시는 대로 받고 느끼고, 아직까지 여기 이제 촉감이 남아있어요. 이 향기와. 네,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소름 돋으시는 것 같은데. 손이 떨려서.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액션하고 리액션을 받고 하는 작업들의 총체적인 이제 결과물이 사실은 영화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도 액션 하시는 건 어쨌든 이제 민찬 배우님이 하시지만 그걸 리액션으로 받으셔야 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신이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어보지 않을 일일 건데 그래서 이렇게 느껴서라도 네, 두 번, 세 번도 참 어렵긴 하네요.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예, 오늘 그 단편이랑 장편이랑 이제 다 관람을 했는데 여기도 만점곡이십니다. 그 이제 팜플렛 보면은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팜플렛을 이제 보게 되면은 폭력 그리고 불안 이제 죽음 이제 세 가지 좌표라고 이제 써놓으셨는데 궁금했던 게 이제 그 단편 중에서 이제 걸작이랑 해체 그리고 방금 마지막 본 발골 중에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성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규탁 배우님이 처음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만날 때 그 남자 둘이 이제 사진 찍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해체에서는 그 석길 배우님이었나요? 그분이랑 이제 하영님이랑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하영님이 이제 목각에 이제 손을 잡는 장면이 있어요. 팔목을. 그때 눈빛은 저는 좀 약간 야리꾸리하게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발골을 봤더니 웬걸 여기서 그냥 피날레가 터지면서 그거를 이제 불안으로 봐야 되는 건지가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편 섹션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 타임에 단편 영화 4편을 저희 연속 상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걸작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규탁 배우님은 거기에 이제 나중에 출연은 하시는데 그 예술가 약간 조금 정신이 조금 이렇게 먼 곳으로 가 계신 예술가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비닐하우스에 이제 만들어 놓은 사진 작업들, 그 작업물들에서 약간의 그런 브로맨스가 느껴졌다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해체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다시 헤어져야 하는 그 순간에서의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오늘 발골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와, 되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걸작과 해체와 발골에서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책에다 의도가 다르게 들어간 장면들이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보셨을 때 다 어떤 그 불안이라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 혹시 그거를 의도를 하신 건지가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브로맨스적인 요소가 불안을 불안을 만들도록. 예, 죄송합니다. 폭력과 죽음은 확실히 와닿았는데 그러면 혹시 불안을 어떤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불안을 느끼는 요소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트리거라 그러죠. 사람마다 트리거가 되는 포인트는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들 때 그런 어떤 불안의 트리거가 되는 부분, 걸작에서 그런 사진 같은 거 그렇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해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손을 잡는 장면, 그것이 어떤 불안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저도 생각한 적이 없었고, 다만 발골에서는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어떤 그 착취하는 장면이잖아, 상대방을. 그러니까 거기는 불안이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뭐 의도해서 이렇게 썼던 장면들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나는 이 장면 보면서 불안했다, 감독이 저걸 의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저는 뭐 딱히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만의 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해체에다 약간 제가 첨언을 해볼게요. 해체에서 약간 그게 브로맨스처럼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의도한 거긴 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영과 석길이 사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 일을 약간 좀 어느 정도 가미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는데 일본으로 떠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미성숙하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형제 같은 단짝 친구가 있으면은 그때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없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일본으로 갑자기 호련히 떠났을 때 저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거든요. 굉장히 불안했죠. 근데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하영과 석길의 그 호서도 뭐 너 일본으로 갔었지 아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에 초등학교 때 제 경험을 발전시켜서 만든 이야기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 브로맨스적인 장면에서 불안을 느끼셨다는 거는 저처럼 뭐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영화는 만드는 것은 감독과 제작진들이지만 만들어진 이후 상영이 시작된 순간부터는 관객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석하시는 부분이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관객분의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규탁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규탁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알쏭달쏭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셨고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갔는지 조금만 공유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발굴에 나온 규탁 역할과 저의 성향과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잡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워낙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유년기 시절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조금은 짐승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늑대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늑대를 관찰을 해서 그 성향을 이제 규탁이라는 역할에 대입시켜서 역할을 좀 입체화시키려고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요즘 뭐 범죄 기사나 뉴스나 유튜브에 그게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규탁이라는 인물을 좀 입체화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작은 이제 배우님의 안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맞닿은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부수적인 부분들은 외부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네. 두 분이 계시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분 먼저 부탁드립니다. 앞에 소리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대한 감독님한테 다시 질문이 있는데 여기 극 중에 나오는 남성들 대다수가 대부분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규탁 캐릭터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죄질이 어마어마해요. 존속살인에 사람도 많이 죽였고 여러 썰고 담그고 네, 썰고 담그고 다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인육을 먹었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좀 억울한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기득권층이 또 좀 어려운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 헤쳐먹고 책임은 다 전가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들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약간 그런 장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제 출품을 할 때 연출 의도를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 써져 있냐면은 정말 짧게 써져 있어요. 그냥 악의 관화여예요. 근데 이게 되게
열어두는 말이고 추상적인 말이에요. 왜냐면은 규탁이라는 인물은 전 처음 설정했을 때 일단 굉장히 순수한 인물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뭐 악이고 선이고를 떠나서 사람이 순수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악에 오염되기 쉬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아버지부터가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도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시작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전속살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위해서 수단을 안 가리고 사람을 폭력을 휘두르고 또 죽이고, 심지어 마지막에 정말 무자비하잖아요.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도 당연히 그 악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다양한 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악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저희들끼리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안 나쁜 사람 누구 있냐. 근데 저희들끼리 의견이 모여졌던 거는 의사 선생님? 왜냐면 의사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멘탈이. 그 병원에 가지고 그 깽판을 치고 간호사를 막 던지고 했는데 수술해서 어머니 살려냈고 막 약간 툴툴대긴 하지만 신고도 안 했잖아요. 되게 현실적이면서 약간 그냥 보통의 사람 같은 인물인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언어적 폭력이 있고 사람 하나 매장하려고 하고, 그 어머니가 엄청 힘들었겠죠. 작중에서 묘사되는 거 보면은. 근데 아무튼간에 정당화될 수는 또 없는 것 같고 참 어려워지죠. 근데 확실한 건 또 규탁이라는 인물이 제가 이제 심어놓은 장치가 있는데, 아버지가 뭐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대사를 처음에 하잖아요. 근데 규탁이 마지막에 본인도 똑같이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규탁도 슬프게도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 그렇게 만드는 사회와 이 악에 오염된 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규탁이라는 이 주인공조차도 사실은 뭐 이런 선악 거기에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악에 관하여라는 연출 의도 때문에 보셨을 때 다들 뭐 악인이 누구다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그 인원수만큼 저는 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거가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어떻게 대답이 됐을까요? 아, 좋은 대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뒤편에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언급되었던 의사 역할을 맡은 이창훈이라고 하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이 독립영화가 처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너무 멋진 작품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음에 너무 지금 벌벌거리면서 지금 그럼에도 꼭 말하고 싶어가지고 감사하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 작품이 되면은 나왔던 모든 분들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지금 감독님, 음향 감독님들 저렇게 세밀하게 막 면밀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다 느껴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감독님한테 2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단편작들을 내 작품을 봤을 때 인상도 단편 같은 경우는 시적이고 어떤 말과 행동이 기억되기보다는 장면이 기억돼서 그거를 상상할 수 있어서 되게 단편들이 다 깊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장편이 또 발고를 봤을 때는 단편과는 다르게 되게 스피드감이랑 코믹성도 이렇게 보이는 연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단편을 다루실 때랑 독립을 다루실 때랑 그 연출적인 그 견해가 관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단편 영화를 만들 때랑 장편 영화를 만들 때랑 연출 접근 방식이 다르냐는 걸 물어보신 거죠? 네,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러닝타임의 그 문제가 아니라 단편 영화랑 장편 영화는 기본적으로 아예 다른 포맷이에요. 단편 영화에서 표현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랑 장편 영화에서 표현했을 때 또 좋은 것은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단편 영화를 제작할 때는 사실 내러티브가 그렇게 강한 쪽으로 밀어붙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중단편이라서 40분 길이가 되는
해체라는 그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 정도는 사실상 장편 영화와 비슷한 접근으로 연출이 됐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발골은 러닝타임이 2시간이 살짝 넘어요. 그래서 발골은 처음부터 제작할 때 3장 구조로 해가지고 이 각 그 파트마다 좀 다른 장르의 단편처럼 저는 그렇게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뭐 그렇게 막 1장, 2장, 3장이 뭐 따로 노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약간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편 영화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쓸 때 그냥 단편 영화 쓰던 것처럼 써보자라고 접근해서 쓰긴 썼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연출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무튼 간에 내러티브 중 좀 더 내러티브 위주의 접근을 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또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확실히 이제 좀 더 모호하거나 뭔가 그 단편처럼 시적이거나 이미지적인 표현 같은 거는 줄어들었는데 장편에서 또 그런 걸로만 끌고 가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사실 제가 하기에는 뭔가 경험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운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더 추상 영화로 가는 것 같고 또는 최소 반추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대한 영화나 그러니까 극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가장 일반 그 극영화 스타일로 내러티브 위주로 또 장편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네, 물어보고 맞습니다. 싶은데 그 단편도 그렇고 독립도 작가님, 감독님 작품들 보면서 표현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어물일 수도 있는 장르물인데도 불구하고 표현보다는 되게 깊게 담아낸다 그 인상이 좀 있었거든요. 인물 하나하나 그 주인공을 보조하기 위한 역할들에 쓰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모든 인물들을 끝까지 이렇게 담아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그렇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영화라는 그 장치 속에서 그렇게 깊게 인물 한 명 한 명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발골이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30명이 좀 넘게 등장하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그런 존재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네, 그런 시선이 다 느껴져가지고 그냥 리액션 뭐 이런 거 요 정도 따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충분히 발표도-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촬영하신다는 느낌을 받으신 걸까요? 컷이 길다.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지 하는데 끝까지 바라보시는 전달. 장면 자체에서 주는 여운감이 굉장히 길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튼 이 발골이란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단편 영화를 제가 거의 8편 가까이 작업을 했는데 8편인가 7편인가 그쯤 했는데요. 사실 드라마라고 부를 만한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기본적으로 호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저는 블랙 코미디를 되게 좋아해서 뭐 블랙 코미디나 아니면은 뭐 스플래터나 뭐 그런 요소들이 강한 것들을 했었는데 어떤 이제 뭐 감정이 들어가거나 그런 뭐 서사 위주의 드라마 이렇게 하려면 인물 간의 그런 깊이나 응시하는 거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번 장편을 하면서 굉장히 맞닥뜨리고 정말 제대로 한번 깊게 담아내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런 약간 디테일 부분에서 제가 나름 또 신경 쓴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대사가 없는 배우분들도 저는 시나리오 리딩 자리에 모두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면은 각 씬마다 그 배우분들이 이제 뭐 1씬에 나오는데 뭐 10씬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 뭐 자기 씬에만 나오니까 다른 부분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리딩하고 하면서 이 전반적인 톤 앤 매너나 무드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를 함께 이제 전달을 또 하고 그런 걸로 굉장히 시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배우분들과 통화도 많이 하고 뭐 어떤
그런 카톡 같은 걸로도 이제 전달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설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최대한 튀는 거 없이 유기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창훈 배우님께서는 이제 좀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글쎄요. 저는 또 근데 제 작품 볼 때마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저희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외부에서 이제 로비 나가셔서 사인회와 사진 촬영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타임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멤버분들 마지막 소감을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했으니까 역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맨 끝에 민찬 배우님 먼저 한번. 네, 저희가 한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됐는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주말 저녁에 관람할 느낌의 작품이라기에는 조금 다소 성정이 조금 강력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너그럽게 시선 열리게 바라봐 주신 분들께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뭐 다음에도 이런 긴장감 있고 재밌는 영화들 많이 만들 거니까 네, 그때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작살 필름을 이제 영화를 못 만드는 한 3년 동안 되게 괴로워하다가 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아까 전에 뒤에 백스테이지에 있으면서도 이번 5작품을 이렇게 상영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페이즈가 마무리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미련 없이 이제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보내고 싶다. 그리고 홀가분하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말이 길어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번 감독전에서 상영된 단편들과 장편 영화 발굴까지 모두 이제 배급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국내에서도 이제 더 많은 관객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기회가 이제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런 단계 이전에 먼저 이렇게 찾아오셔서 먼저 감상을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교류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다는 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 행보를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위대한 감독전, 해체된 관계와 불안의 맵 그리고 악의 발골 무대 인사 GV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